최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상엽 교수님, 네. 우리가 차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제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답게 오늘 굉장히 저희들한테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 분명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것이지만 디지털 기술 융합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구성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상의 이제 문제가 과연 미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4차 산업혁명 위원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보완을 하면,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데 더 바람직할까, 그런 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4차 산업혁명의 출범을 위해서 구성한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의 자질이나 자격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아마 정부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들로 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구성의 분야별로 전공과 분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ICT 쪽에 조금 편중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의 규모로 봐서도 정말로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볼 때 그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기업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봐야 되고, 왜냐면 그러한 기업들도 전통 산업이라도 전부 4차 산업혁명으로 변신을 해야 되는데 같이 와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소위 퍼블릭을 대변할 수 있는, 나는 이게 뭐 떠오르는 기술들이 이렇게 막 치고 가는 거 난 두려워서 도대체 못 쳐다보겠다. 그런 걸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뭐 그게 꼭 시민단체 입을 빌려도 좋고요. 그런 분도 뭐 한 분 정도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다양성과 분야 커버에서 조금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교육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빠져 있는 게 좀 100% 동의합니다. 그런 걸 좀 앞으로 보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R&D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규모로 보면 아마 GDP 대비 R&D 투자비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나라잖아요. 거의 규모로 한 19조 남짓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지금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대표로 지금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기술인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뭐 올해 19조, 그 전에 뭐 조금씩 적었다고 치더라도 10년을 합치면은 150조가 넘게 투자가 결국 된 건데, 모 기업 회장님께서는 그래가지고 일으킨 신산업이 뭐냐? 라고 할 때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제가 배출한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됐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학기술인들의 좀 더 우리가 국가 발전에 그리고 세계 발전에 기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전제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에는 새로운 것이라는 게 기존 학문과 학문의 경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융합이라는 것을 좀 더 강화한다는 뜻인데, 그 융합이라는 것이 기초과학과 공학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의 연구 범위나 이런 것들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또한 우리가 어쨌든 절대로는 액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하고자 하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선택과 집중, 말은 10년, 20년을 했지만 실제로 저는 된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1등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모든 걸 1등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최소한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1등 분야 기술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선두그룹도 잘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좀 강화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융합연구 쪽도 잘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의원들께서 잘 눈여겨보시고 좀 지원책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상 진설위님.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이렇게 순발적으로 이렇게 닥쳐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술의 성격에 맞는 기업의 형태라는 게 아무래도 중소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게 보다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고, 이런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대기업으로 크기는 커야 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경험으로 보면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대기업들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특히 이제 대기업이 기술만 이렇게 탈취해가고 그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 죽어버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우리 대기업들이 어떤 자정 노력 같은 거 좀 하고 계시나요? 예, 이게 사실 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기업의 담당자가 자기 실적을 올리려고 그런 식으로 어떤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들은 굳이 그렇게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그렇게까지 이제 이익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큰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든 그 시대가 바뀌었고 그리고 더 크게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대기업들은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 어떤 이 CP 같은 거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기술만 빼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까 어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M&A 같은 것보다 활성화해서 그게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업이 이렇게 인수가 되고 하는 그런 환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정민 진수리님 여러 가지 좋은 제안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과거 코스닥 위원장 할 때도 한번 느낀 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벤처 기업인들이 조금 커지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벌 흉내를 많이 냅니다. 그런 말씀 주십시오. 뭐 구체적인 사람 이름은 거명을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코스닥에 상장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20개, 30개의 기업을 그냥 뭐 인수해가지고 하나의 기업군을 형성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벤처 기업에는 벤처 기업인답게 그런 어떤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생각에는 그런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금기시되어 있는 이 차등 의결권, 벤처 창업한 사람에 한해서 기존의 기업에 보다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차등 의결권 같은 게 좀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술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소규모로 출발하다가 성공하면 굉장히 커지면 자연적으로 경영권을 이제 잃어버린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오늘 발표를 안 하셔서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시는지. 예, 그 두 번째 먼저 차견 의결권은 뭐 그 보고서 내용에 저희가 이제 법 체계 제도 핵심 과정에서 들어 있고요. 최진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습니다. 투자를 받다 보면 그 지분 관계가 저희 다일루션 되기 때문에 그건 뭐 같이 보고서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사실 3만 3천 개의 전체 벤처 기업이 있고 역대 벤처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9만 몇 천 개가 뭐 10만 개까지 됩니다만, 이 기업들이 사실 도덕적으로 기업가 정신에 완벽히 무장되어 있는 기업이냐,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업계에서는 저희 협회 중심으로 해서 성공하니까 창업 전 시기의 청년들에 대한 기업가 정신 교육, 창업 교육도 중요하지만 창업한 기업인들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 정신 교육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규제 체계로는 도저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오늘 오전에 얘기하신 분들이라든지 오후에도 전부가 다 이 규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규제를 보면 또 각 부처 간에 추구하는 목표가 또 전부 다르잖아요. 우리 처병 차장님. 네.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 관련된 것도 금융위 같은 거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상품을 개발하고 싶고, 의료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또 이제 다루는 이 개인 신용 정보를 중시한 또 부처에서는 또 그걸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처 간의 이해가 엇갈릴 때는 결국은 총리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역할에 대한 그 기대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하고 지금 현재 정부가 하시는 거에 좀 차이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도 요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 하니까 이 규제 완화 분위기에 또 함몰이 돼가지고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에까지도 이제 규제 완화가 잘못 적용되는 위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제천 화재 사건에서도 보면은 문제를 지적하니까 현행 건축법 이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정부의 포지션인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규제 부분도 한편에서는 디레귤레이션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리레귤레이션을 해야 되는 이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이게 총리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걸 좀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 타워가 과학입으로 되어 있는 거가 좀 잘못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총리실이 주관이 돼가지고 전체 부처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다양한 분야를 의견을 이해 조정을 하고 컨트롤 해야 될 텐데 한 부처가 하기에는 힘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정부 내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짜 각 부처가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최적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얘기해 보시죠. 예, 생명안전 규제 그 필요성과 그 강조점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사례로 들은 그 건축법 같은 경우 그 난연성 재질을 사용을 하는 것을 저희 새로운 건축물에는 적용을 뭐 규제 강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의 문제나 경제적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뭐 일부 부처에서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디레귤레이션과 리레귤레이션을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제의 어떤 기본 방향이 규제의 재설계입니다. 그리고 생명 안전 환경 쪽의 분야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규제, 질 높은 규제를 하자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면 그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를 완화를 하거나 철폐를 할 때는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생명이나 안전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일부 부처에서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완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도 새로이 이제 심사를 도입을 해서 규제가 합리적으로 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 중임을 설명을 올립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컨트롤 타워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현재 있는 그 청와대 4차 산업발전위원회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우리 주무부처인 과기부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총리실 차원에서 혹시 다른 영역이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 지원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적극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재훈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